아침 저녁으로 제법 옷깃을 여미게 하는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고 책을 사랑하게 되는 독서의 계절 가을입니다. 펼쳐드는 책 속에 그윽한 국화 향기가 나는 책갈피가 있을 것만 같습니다. 신선한 날씨에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는 10월에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후에 시한스푼 진행을 맡은 옥천지용신앙송협회 전 협회장이면서 신앙송가인 김정미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안부를 묻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을의 냄새, 색감, 그 아름다움을 모두 느끼며 이 시기를 충분히 즐기고 가족과 친구와 함께 공유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여러분에게 행복과 풍요를 안겨주길 바라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 가을이 되는 이맘때면 꼭 들어야 하는 정말 멋진 노래인 듯한데요. 김동규가 부릅니다.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김동규가 부른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잘 들으셨나요? 저렇게 사랑을 하는 동안이면 사실 높고 푸른 가을 하늘에 10월이 아니더라도 눈보라가 치는 겨울 한복판이라도 늘 멋진 날일 듯합니다. 신앙송에 앞서 먼저 오늘 나오신 게스트분들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옥천 지용신앙송협회 전 부회장님이신 김기정 신앙송가님 변함없이 오늘도 나와주셨습니다. 또한 지용신앙송협회 회원이며 신앙송가이신 이혜순 신앙송가님 나오셨습니다. 협회 회원이며 신앙송가이신 김경숙 낭송가님 나오셨습니다. 먼저 청취자분들에게 반가운 인사 부탁드립니다. 수학의 계절 가을입니다. 들판의 벼이삭이 고개를 내밀어 인사하는 듯하네요. 허전했던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느낌. 가을이 주는 선물입니다. 옥천 지용시 낭송협회 전 부회장 김기정입니다. 올해 여름이 유난히 길고 더웠습니다. 내 마음이 맞는 벚과 마주 앉아 이런저런 삶을 나누고픈 가을입니다. 이제는 가을의 시원함을 만끽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옥천 지용시 낭송협회 회원이며 시낭송가인 이예순입니다. 푸른 하늘을 볼 때마다 벌써 가을이 왔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형용할 수 없이 아름다운 가을 하늘을 보노라면 괜히 가슴이 설레곤 합니다. 안녕하세요. 옥천 지용신앙송협회 회원이며 신앙송가인 김경숙입니다. 네, 가을은 고요함과 평화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연은 서서히 잠들어가고 우리에게 내면의 조용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내 안의 목소리를 듣고 번뜩이는 생각과 좋은 기운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단풍과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모두가 시인이 되어가는 가을에 생각나는 신앙송 하나 듣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기정 낭송가님이 낭송합니다. 전수영 시인의 10월입니다. 10월 전소영. 갈꽃처럼 핀 마음이 마음에 닿는다. 생의 갈피마다 철새들이 내려앉고 또 무리지은 새들은 멀리 날아간다. 청옥색 풍선들이 가슴을 매달고 자꾸만 날아간다. 들판 가득 채운 10월의 빛을 끝없이 쳐다보면서 좋아하는 색으로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고 싶다. 잘 익은 들녘 같은 그림 한 장 그리고 싶다. 이 강토에 내리는 10월의 색으로 칠하고 싶다. 풀잎 하나 뜯어 그림 위에 얹어 놓으면 풍경 속으로 흐르는 푸른 강이 되겠지. 강은 가슴 타고 흐르는 한 줄의 뜨거운 시가 되고 제방 가득 평화와 자유의 강물이 흘렀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다시 계절이 바뀌어도 내 어머니가 가르쳐준 서글픈 언어로 10월의 색깔이 배어있는 자유시를 쓰면서 이곳 아직 갈라진 한반도에 살고 싶다. 전내 나는 모국어로 쉬운 친구의 이름을 부르고 이 지상에서 단 하루만이라도 피가 묻지 않는 종이 위에 내가 얼굴도 모르는 너의 이름을 쓰더라도 우리 함께 10월의 길 위에 풍성하게 내리는 빛을 밟고 걷자. 전소영 시인의 10월을 김기정 낭송가님의 낭송으로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10월에 관한 시를 소개해 드릴 예정인데요. 바쁜 일상이지만 시 감상하시면서 잠시나마 여유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를 낭송해 주신 김기정 낭송가님,
시인분은 어떤 분인가요? 전소영 시인은 서울 출생입니다. 1996년 현대문학으로 등단했습니다. 시인의 시로는 사랑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비에게, 바닷가에 사는 촌놈, 커피나 한잔 해요 등 다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가을에 하면 좋은 것들을 우리 낭송가님들이 한 가지씩 알려드릴까 합니다. 먼저 이예순 낭송가님이 시작을 해볼까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가을은 독서의 계절입니다. 가을이 독서의 계절로 꼽히는 이유는 날씨의 덕이 크다고 봅니다.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니 앉아서 책 읽기에 제격처럼 느껴집니다. 가을에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의 분비가 줄어 마음이 차분해지기에 독서하기 좋다는 의학적 견해도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가을에 하면 좋은 일은 차 마시기입니다. 차는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마셔야 더 맛있습니다. 녹차, 보리차 등 본인이 좋아하는 차를 고르고 만약에 창문 밖에 가을 나무들이 있다면 여유로운 시간에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면서 가을 풍경을 감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독서도 좋고 차 마시는 것도 좋지만 이 가을에는 숲에 가서 운동 겸 걷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에요. 어떤 사람은 힘든데 무슨 걷기까지 해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하지만 힘들어도 열심히 걸으면 보상은 꼭 하나씩 있겠죠. 그 보상은 바로 아름다운 경치입니다. 힘들었던 마음을 아름다운 경치로 풀어주는 것은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네, 가을에 하면 좋은 것들을 알려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우리 함께 행복한 가을이 가기 전에 많이 즐겨보기로 약속하실래요? 노래 하나 듣겠습니다. 불독맨션의 1집 앨범에 수록된 곡입니다. 데스티니. 아주 시원한 10월에 바람 맞으며 그댈 만나러 가는 길 멀리 보이는 저 태양이 뿌린 조각들 우아 우릴 빛나게 하는데 가까이 더 가까이 Love me 좀 더 가까이 내게로 널 만난 건 절대 꿈이 아니야 가까이 더 가까이 You love me 모든 걸 내게 보여줄게 비춰진 나의 사랑 영원히 너도 그렇니 나의 요즘 괜히 실없이 웃는 버릇이 생겼어 슈비루비 베이베 슈비루비 베이베 슈비루비루비루 이제 내게 온 축제의 시간 가까이 더 가까이 Love me
불독맨션이 부른 데스티니 잘 들으셨나요? 시작하는 도입부의 가사가 이 글의 제목과 아주 같습니다. 아주 시원한 10월의 바람 맞으며 그댈 만나러 가는 길, 즉 운명입니다. 오늘 밤은 그렇게 20년도 더 된 노래 들으면서 즐거운 가을밤을 만끽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우리 낭송가님들은 혹시 책을 고를 때 어떤 기준으로 고르시나요? 네. 책을 고르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양하겠지만 저는 일단 재미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읽기에 큰 부담이 없어야 합니다. 재미없는 책은 읽는 행위 자체가 고역입니다. 읽으면 나에게 도움되는 책이야 이 세상에서 넘치고도 남겠지만 도움되면서 재미까지 읽는 책은 만나기 어렵습니다. 저는 책을 고를 때 책을 읽는 사람들의 후기나 지인의 추천을 받은 책 가운데 자신의 관심사와 지적 욕구와 맞고 교양과 인격 형성에 기여하는 책을 1차적으로 선택한 다음에 서점이나 도서관에서 내용을 직접 확인한 후에 선택하고 있습니다. 다독가는 아니지만 늘 곁에는 책이 있고 눈에 들어오는 책이 있으면 사고 싶은 마음이 동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일입니다. 좋은 책은 오래 두어도 가치가 있습니다. 내용이 자주 변하거나 시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책은 사지 않아요. 10년 뒤에도 책상에서 빼서 읽을 때 같은 감동을 주는 소장 가치가 있는 책을 고릅니다. 네. 우리 낭송가님들 책 고르는 기준들을 보니 한독서 하시는데요. 신앙송 하나 더 듣겠습니다. 김경숙 낭송가님이 낭송합니다. 같이 감상하실 시는 이세복 시인의 10월이 오는 소리입니다. (10월이) 오는 소리. 이세복. 화려했던 열정의 꿈이여, 아픔과 상처의 시간이 더할수록 소슬바람에 휩쓸리듯 서로에게 비껴간다. 옹이진 상처가 골마 터진 것처럼 홀로 서럽게 울던 길모퉁이. 가을이면 희미한 상념들이 바람과 함께 떠오르는 인생의 윤회. 10월이 서러워 속으로 울고 만다. 하얀 갈대잎 속살도 아플진데 낭만의 추억을 한 자락이라도 부여잡고 가고픈 걸 가을은 알까. 호련히 헐헐 날리듯 가는 이 계절에 붉게 탄 홍엽도 코스모스 흐드러진 것도 이젠 나뭇잎으로 떨어지는 가을 사랑. 산들엔 쑥부쟁이 만발하여 진한 향이 코끝을 간지럽히는데 양떼구름에 내 마음 실어 정처 없이 떠나고 싶은 가을날. 김경숙 낭송가님이 낭송한 이세복 시인의 10월이 오는 소리 잘 감상하셨죠? 시인은 어떤 분이신가요? 경북 군위에서 출생했으며 2019년 대한문학세계 시부무드로 등단하시고 신인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시인님의 시로는 환희, 여정, 어머니의 들녘 등 다수가 있습니다. 네. 독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독서를 한 후에 머리에 남지 않는 게 대부분인데요. 금방 잊혀지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머릿속에 책 속의 좋은 말들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네. 독서는 삶을 바꾸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독서를 재미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독서 방법은 이대로 살겠다는 마음으로 읽는 것입니다. 즉, 감명 깊거나 새로운 정보는
형광펜으로 줄을 그으면서 읽는 겁니다. 두 번째 읽을 때는 형광펜 부분을 읽으면서 다시는 잊지 말자라고 생각하는 곳을 밑줄을 그으면서 읽고, 밑줄 그은 부분 중에 이 부분은 인생으로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노트에 필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트 읽기로 끝을 냅니다. 저는 매번 책을 읽을 때마다 한 번만 읽고 말았거든요. 그리고는 다른 책을 읽기 바빴습니다. 이제부터는 책 한 권을 읽더라도 그 안에 좋은 내용들을 나의 삶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독서해야겠습니다. 네, 저도 낭송가님들 덕분에 많은 권수의 책보다는 양서 위주로 꼼꼼하게 정석으로 읽는 게 더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들을 시는 김옥자 시인님의 10월의 마지막 밤입니다. 우리 이예순 낭송가님이 낭송합니다. (10월의) 마지막 밤. 김옥자. 어제의 굴레가 만들어낸 오늘이라지만 10월의 마지막 밤은 모든 것을 보내고 있네요. 한바탕 앓고 일어난 사랑의 열병은 갈립으로 떨구고 등 떠미는 무수한 사랑의 미로는 10월의 마지막 밤을 또 슬프게 보내고 있네요. 이 밤을 보내고 나면 언제나 그랬듯 긴 터널을 빠져나온 뱀처럼 내일을 또 열어가겠지만 서풍에 실려온 지울 수 없는 이름 하나 둘 잊고 파서 지워져 가는 것은 아니겠지요. 사랑은 우리의 눈동자에 담겨 그림자 만든 해를 따라 길을 나서는 것인 줄 10월의 마지막 밤은 알아요. 비록 바람에 삐걱이는 세월의 문고리가 오늘 밤을 보내고 나면 세상도 옷을 벗고 세찬 바람이 불어와 세상 밖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풀어놓은 속내처럼 내일의 창에 영롱한 등불 켠 가슴으로 빛나는 사랑 노래 애달픈 풀벌레의 노래를 들어보아요. 떠나가는 모든 것들은 슬픔의 빗장을 풀고 세월을 풀고 있는데 우리는 10월의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네요. 김옥자 시인의 10월의 마지막 밤을 우리 이예순 낭송가님의 낭송으로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옥자 시인님은 어떤 분인가요? 도서출판 문학광장 발행인이며 대표입니다. 서울대 명예의 전당에 등재되었고 국립대 교육훈장을 수상했습니다. 저서로는 갯바위의 꿈,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내게로 흐르는 강 등 다수가 있습니다. 네. 독서에 관한 명언들을 좀 한 가지씩만 알려주세요. 송나라의 정치가이자 문인인 구양수가 한 말입니다. 출세하여 이름을 떨치려면 우선 배워야 한다. 배움의 근본은 독서다. 즉 이 말은 최근 인류가 문자를 발명한 이후로 문명을 기록하고 전파하는 저장장치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지식을 얻으려면 책을 많이 읽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좋은 책을 많이 읽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로맹놀랑이 한 말입니다. 책과 함께 생활하면 한숨 쉴 일이 없을 것이다. 지식은 가장 효과적인 미용 제품이자 가장 세련된 옷이다. 즉 이 말은 독서하는 여성은 지혜롭고 성숙합니다. 독서가 삶의 일부이자 생존 방식인 여성은 일상에 숨어 있는 소소한 행복들을
찾아낼 줄 압니다. 이는 외모만 화려할 뿐 내면은 형편없는 여성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중국의 극작가 양장의 한 말입니다. 독서는 정신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행위이다. 즉, 이 말은 아무리 힘든 상황일지라도 곁에 좋은 책 한 권만 있다면 거뜬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온 마음을 집중해 책을 읽다 보면 그 안에 좋은 내용이 당신의 마음가짐을 변화시키고 밝은 생각을 하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 네. 독서를 많이 한 사람의 아름다움은 자연스럽고 순수하고 동시에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마치 물처럼 유동적이면서도 바람처럼 매혹적이고 꽃처럼 아름답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잔나비가 부릅니다. 가을밤에 든 생각. 오늘도 편하게 들어주세요. 머나먼 별빛 저 별에서도 노래를 부르는 사랑 살겠지. 밤이면 오손도손 그리운 것들 모아서 노래를 지어 부르겠지. 새까만 밤하늘을 수놓은 별빛마저 불어오는 바람 따라가고 보고픈 그대 생각 짙어져 가는 10월의 아름다운 이 밤에 부르다 보면 어제가 올까. 그립던 날이 참 많았는데 저 멀리 반짝이던 아련히 멀어져 가는 너는 작은 별 같아. 멀어져 새까만 밤하늘을 수놓은 별빛마저 불어오는 바람 따라가고 보고픈 그대 생각 짙어져 가는 10월의 아름다운 이 밤에 수많은 바람 불어온다. 날려보내 지나는 잊혀질까 두려워 곁을 맴도는 10월의 아름다운 이 밤을 기억해 주세요. 가을이 오면서 떠오르는 가을 분위기에 어울리는 곡. 잔나비가 부른 가을밤에 든 생각 잘 들으셨나요? 2020년에 발매된 잔나비의 소곡집 1의 타이틀곡으로 가을 특유의 감성을 자극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청춘을 떠올리게 만드는 감성을 지닌 명곡이라 꼭 한 번쯤은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 들으실 시는 우리 김기정 낭송가님이 낭송합니다. 고은영 시인의 10월의 그리움입니다. 10월의 그리움. 고은영.
높아 시린 감청색 하늘, 노을의 영지로 날아가는 철새들도 가을의 들녘을 미련 없이 비우고 있다네. 강변의 물소리는 더욱 투명해지고 황홀한 달빛의 귀뚜라미 소리만 처연하게 가슴을 두드리는 밤에는 풀벌레도 욕망을 키우지 않는다네. 평생 못 보면 죽을 것 같던 사람들을 못 보고도 아직까지 나는 살아있고, 나의 기다림을 아는지 모르는지 세월이 갈수록 가까웠던 사람들은 자꾸만 멀어져 간다네. 아, 이별이 올 때마다 지워지지 않는 기억을 붙들고 외로움은 더욱 두꺼워져 움츠리는 가슴. 가을의 벌판에 뼈저린 그리움만 낙엽처럼 뒹군다네. 청춘을 노래하던 생명들이 묵시적 이별을 고하는 창가에서 엉금엉금 허기진 공복을 맴돌며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라져간 새 속에 홀로 남아 나는 이 밤을 연주한다네. 고요하고 적막한 이 밤을 연주한다네. 네, 고은영 시인의 10월의 그리움을 김기정 낭송가의 낭송으로 저희 잘 들었습니다. 이 시와 시인님은 어떤 분인가요? 시인이면서 다소 긴 글을 쓰는 수필가이기도 하고 서양 화가이기도 한 다재다능한 화가시인 소화 고은영 씨는 절규와 같은 사랑, 그 열화 속에 견딜 장사가 있는지, 무슨 사랑이 그렇게 원과 하늘 맺게 하고 가슴을 울렁거리게 하고 또 그 가슴 안에 모든 것을 뺏어가 버리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독자들은 고은영의 시를 읽고 나서야 해답을 이르게 됩니다. 지극히 무책임하지만 어딘가 선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그의 어휘들이 독자들의 가슴을 마구 허비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가을에 관한 시모음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이문세가 부릅니다. 광화문 연가. 이제 모두 세월 따라 흔적도 없이 변하였지만 덕수궁 돌담길에 아직 남아 있어요. 다정히 걸어가는 연인들. 언젠가는 우리 모두 세월을 따라 떠나가지만 언덕 밑 정동길은 아직 남아 있어요. 눈 덮인 조그만 교회당 향긋한 5월의 꽃향기가 가슴 깊이 그리워지며 눈 내린 광화문 내 거리 이곳에 이렇게 다시 찾아와요. 언젠가는 우리 모두 세월을 따라 떠나가지만 언덕 밑 정동길은 아직 나
교회당 향긋한 5월의 꽃향기가 가슴 깊이 그리워지며 눈 내린 광화문 내 거리 이곳에 이렇게 다시 찾아와요. 언젠가는 우리 모두 세월을 따라 떠나가지만 언덕 밑 정동길엔 아직 남아 있어요. 눈 덮인 조그만 교회당. 네, 이문세가 부른 광화문 연가 잘 들으셨나요? 광화문 연가는 1988년에 발매된 5집 음반에 수록된 곡입니다. 여름과 겨울을 넘나드는 내용의 가사와 서정적인 흐름의 가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독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마음의 양식인 책, 여러분은 독서 즐겨 하시나요? 오늘은 가을에 꼭 읽어야 할 책, 도서 추천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 낭송가님들이 좋은 책 한 권씩 추천해 주십시오.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은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한 혜민 스님의 미움받을 용기입니다. 미디어가 주목하고 많은 유명인들이 극찬한 저서로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위한 아들러의 가르침이 녹아 있습니다. 자유로워질 용기, 평범해질 용기, 행복해질 용기, 그리고 미움받을 용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원하는 분에게 필요한 용기를 말하는 법을 제시합니다. 저의 추천 도서는 오베라는 남자입니다. 스웨덴의 한 블로거를 전 세계인이 스타 작가로 만든 소설인데요. 블레드릭 베크만의 데뷔 소설이기도 합니다. 오베라는 남자는 웬만하면 마주치기 싫은 까칠한 이웃 남자입니다. 오베를 주인공으로 흥미로운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는 책이죠. 가볍게 읽기 좋은 소설로 추천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 너는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입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쉽게 상처받는 사람들을 위한 관계 심리학 도서입니다. 일에서든 사랑에서든 인간관계에서든 더 이상 상처받고 쉽지 않을 때 독서를 통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 보세요. 힐링 도서로 추천을 드립니다. 하늘은 높고 마른 살찌는 계절 가을입니다. 가을이 독서의 계절로 불리게 된 이유는 겨울을 대비해 곡식을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놓듯 머릿속의 지식을 차곡차곡 쌓아놓으라는 의미에서 시작되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내년 이맘때까지는 못 기다릴 만큼 이 가을에 듣기 좋은 신앙송 하나 듣고 가겠습니다. 김경숙 낭송가님이 낭송합니다. 노숙 시인의 10월입니다. 10월 노숙 감자꽃 피던 마을을 지나 빈 수수밭을 지나 9월의 꼬리를 밀어내고 10월이 온다. 바람에 흔들리던 코스모스의 몸짓과 모가지가 사라진 해바라기 밭도 지나왔다. 정수리에 서리가 내린 10월. 우듬지를 타고 오르던 물기가
공기층으로 흩어진다. 휘어진 갈대의 허리에는 기러기 울음이 묻어있다. 거두지 못한 늙은 호박의 이마 위로 찬바람이 다녀가는 밤, 누군가는 밤새워 스웨터를 짜고 또 누군가는 붙이지 못할 편지를 쓰고 있을 것이다. 간이 역은 길을 세우고 놓쳐버린 발소리를 듣고 있다. 바람의 속도가 빨라지면 저녁은 서둘러 창문을 닫고 속살이 붉은 가을의 내력을 읽는다. 땅거미를 그려모아 이별을 준비 중인 10월. 어디선가 씨 여무는 소리가 들린다. 노수옥 시인의 10월을 김경숙 낭송가님의 낭송으로 잘 들었습니다. 저희는 처음 낭송해보는 노수옥 시인의 시인데요. 어떤 분이신가요, 이분은? 노수옥 시인은 충남 공주 출생으로 중앙대 예술대학원 문해창작 전문가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2015년 시인 정신의 책장 외 4편으로 등단을 했습니다. 시집으로는 사과의 생각, 기억에도 이끼가 낀다 등이 있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신앙송 하나 더 듣겠습니다. 이명조 시인의 성류부처를 이예순 낭송가님이 낭송합니다. 성류부처 임영조. 가을 하늘 너무 높고 고요해. 머리 숙여 내내 묵념하던 성류가 내심은 따분하고 심심했는지 입이 퍽 찢어지게 하품을 한다. 엿보이는 입술 사이로 붉게 물든 치아가 가지런하다. 이제 막 스케일링 끝난 듯 얼얼한 통증이 가을볕에 부시다. 아픔도 터지면 빛이 되는가. 지난 시절 몰래 입은 상처들, 영혼의 가마에 구워 빚은 살이다. 비로소 천하에 내보이는 홍보석, 최후의 발설하는 눈부신 말씀이다. 자, 보라. 스스로 두개골 쪽에 주옥처럼 아라리 빛나는 언어, 불씨처럼 잘 여문 시의 향기를 지상에 쏟아놓은 성류 부처여. 온몸으로 쓰는 시의 상처도 큰가. 아, 가을이 다 가도 나는 세상에 선뜻 내보일 게 없는데 개를 반듯 삼가 성류를 따다 또 한 짐의 빛을 얻는다. 네. 이명조 시인의 성류부처를 이예순 낭송가님의 낭송으로 들어봤습니다. 성류는 그리스 신화에도 등장할 만큼 인간과의 깊은 유대를 가진 과일이고, 이 성류는 부처의 꽃과 과일이라고도 불리면서 이란과 북인도의 원산지입니다. 약 5,000년 전부터 재배된 역사를 가진 과일입니다. 성류를 왜 부처라 칭했는지 조금은 알 듯도 합니다. 이명조 시인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충남 보령 출신의 시인이며 본명은 임세순입니다. 1970년에 월간문학 제6회 신인상을 받은 시 출항에 김현승, 서종주, 박두진, 김남조에 의해 추천되었으며 1971년에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목수의 노래가 당선되어 문단에 데뷔하였습니다. 시집으로 바람이 남긴 은호, 갈 때는 배우가 없다,
춥다. 흔들리는 보리밭, 길을 웃는 집 등이 있습니다. 네. 사실 독서는 참 괜찮은 취미이기도 합니다. 가벼운 책 한 권이면 언제 어디서나 펼쳐들고 다른 세상으로 빠져들 수 있으니까요.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정말 책 읽을 마음이 있다면 차라리 집 밖으로 나가 보십시오. 독서하기 좋은 장소는 어디일까요? 그리 어둡지 않은 조명, 적당한 소음이 어우러지는 공간인 북카페를 추천하겠습니다. 꼴랑 북카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독서에 적합한 곳을 꼽을 때 빼놓기 어려울 정도로 책 읽기 좋은 곳입니다. 자그마한 북 콘서트가 열리는 곳도 있고 향긋한 커피 한 잔과 감성 소설과 제법 어울릴 듯 합니다. 햇빛이 아직 따뜻할 때 근처 공원은 어떨까요? 한낮의 햇빛이 따사롭습니다. 야외에서의 독서를 즐겨보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타이밍을 놓치면 야외 독서는 내년까지 미뤄둬야 할지도 모릅니다. 책을 단순히 읽는 것에서 독서를 즐기는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칡맥입니다. 맥주 한 잔과 함께하는 독서입니다. 퇴근 후 나홀로 맥주 한 잔 기울이는 분들이 많은데 칡맥이 바로 이 혼술족들과 잘 어울릴 듯 싶습니다. 네. 이렇듯 여러 환경을 통해서 독서의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으리라 장담합니다. 노래 하나 듣고 갑니다. 악동 뮤지션이 부릅니다. 시간과 낙엽. 맨발로 기억을 거닐다 떨어지는 낙엽에 그간 잊지 못한 사람들을 보냈다. 맨발로 기억을 거닐다 붉게 물든 그간 함께 못한 사람들을 홀리다. 시간은 물을 흐르듯이 흘러가고 난 추억이란 댐에 누워 미처 잡지 못한 기억이 있어. 오늘도 수평선 너머를 보는 이유 맨발로 기억을 거닐다 기억을 나를 사는 단풍에 모든 걸 내어주고 살포시 기대고 온다. 맨발로 기억을 거닐다 다 익은 가을 내 허기진 맘을 붙잡고 보니 잠이 든다. 가슴에 꽃과 나무 시들어지고 깊게 묻혀 꺼내지 못할 기억 그곳에 잠들어 버린 그대로가 아름다운 것이 슬프다.
네. 악동 뮤지션이 부른 시간과 낙엽 잘 들으셨나요? 저희 오늘 마지막 신앙송 합니다. 임판석 시인의 세월이 10월을 데리고 오면을 세 분 낭송가님들께서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세월이 10월을 데리고 오면. 임판석. 월컥한 심사, 인연다운 무상함의 존재에 상주해온 한 생입니다. 그리움이 가슴팍에 한 점 바람이 창문 흔들고 달빛 쏟아져 동창 밝히며 별빛이 닫힌 문 두드릴 때 어찌할 줄 몰라 가만히 문을 엽니다. 원정의 길을 결국은 때깔로 닦아놓고 펼쳐놓은 세월길에서 청정의 하늘 건너러 꼿꼿하게 기세운 10월이 일어나 입 크게 벌리고 하품합니다. 바람 마시고 햇살 머금고 총총걸음 세월이 10월을 데리고 건너려는 길목에 섰습니다. 방긋 생긋 눈웃음의 미소로 산과 들녘을 산뜻하고 곱게 붉은 옷 입으로 숲속 안으로 깊숙이 듭니다. 그 임무 가슴에 안고 존재 근원 중심선에 자신의 자체를 조용조용 갖다 놓습니다. 달고 다른 삶의 몸부림, 초연의 자태로 군림하고 가을바람 그리움 날리고 보고품 떨어질 때 이 몸 떨쳐업고 10월에게 눕히고 싶습니다. 얽히고 설킨 삶의 힘듦을 참고 견뎌온 세월 밖으로 탈탈 빈손 훨훨 저 10월 안으로 날립니다. 맘껏 기대고 염치도 체면도 없이 멋대로 오고 가는 그 세월을 베어버리겠다고 왜 너와 나 우리의 젊음을 송두리째 가져가는 그 세월이기에 나는 오늘 또 길을 나섰습니다. 9월의 하루길 끝자락을 지나갑니다. 세월이 10월을 건너려고 10월을 데리고 문 밖에서 나의 동태를 엿봅니다. 10월이 내게 무엇을 전해주고 갈 것인가? 초인종 울림의 10월을 받으려 합니다. 찾아든 10월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10월과 함께 하려 합니다. 고된 삶을 잊게 해주는 10월이기를, 무탈하고 무사한 10월이기를 간절히 부탁해 봅니다. 한 줄기 흘러가는 계절, 형형색색 사색의 길로 더듬으려 합니다. 형언 없는 도치와 의력의 과시, 장관의 탄성과 고운 아름다운 자태, 깊숙이 마음을 얹어놓고 베풀어주는 자연의 비경 속으로 흐르는 인생길 따라서 살아가려 합니다. 10월의 빛과 향기 속에서 쉬었다 갈 수 있는 10월을 품으며 아름다운 고운 사랑으로 감싸 안고 내 생의 10월 들녘에 사랑이 흐르는 멋진 날을 위해서 말입니다. 네. 임판석 시인님의 세월이 10월을 데리고 오면을 세 분의 낭송가님들의 낭송으로 잘 들었습니다.
날마다 행복한 미소로 자신만의 가을 동화를 그리며 행복한 10월 보내십시오. 본격적인 겨울의 시작인 11월이 다가옵니다. 올 낭송가님들, 청취자분들에게 작별의 인사 부탁드립니다. 10월 따사롭다 못해 따가운 햇살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햇살이 아까워 뭐라도 내다 말려야 할 것만 같은 그런 가을 햇살입니다. 가을 하늘처럼 청명하게 가을 단풍만큼 곱게 물들어가는 하루하루 만들어 가세요. 더 건강하게 11월에 뵙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기분 좋은 계절입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번 달이 당신의 인생에 숨겨진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건강하십시오.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는 요즘 천명한 하늘 아래 단풍잎 곱게 물들어 가는 모습을 보니 마음마저 풍요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깊어가는 가을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저는 더 건강하게 11월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10월에 하고 싶은 독서와 10월에 관한 시를 통해서 아쉬움을 조금은 달래본 것 같습니다. 단풍이 물이 들게 되면 우리들은 잠시 넣어두었던 시집을 꺼내 읽어보는 아름다운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짧지만 강한 힘을 가진 이 시들이 아마도 여러분들의 복잡하고 힘든 마음을 치유하고 보살펴 줄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언제나 변함없는 당신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가득 담아 보냅니다.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나아지길 바라면서 마무리합니다. 오늘 마지막 곡 들으시겠습니다. 전윤아가 부릅니다. 너를 사랑하고도. 너를 사랑하고도 늘 외로운 나는 가눌 수 없는 슬픔에 목이 메이고 어두운 방 구석에 꼬마 인형처럼 멍한 눈 들어 창밖을 바라만 보네. 너를 처음 보았던 그 느낌 그대로 내 가슴 속에 머물길 원했었지만 서로 다른 사랑을 꿈꾸었었기에 난 너의 마음 가까이 갈 수 없었네. 저 산하는 노을은 항상 나의 창에 붉은 입술을 부딪혀서 검게 멍들고 멀어지는 그대와 나의 슬픈 사랑은 초라한 모습 감추며 돌아서는데 이젠 더 이상 슬픔은 없어. 너의 마음을 이젠 알아. 사랑했다는 그 말 난 싫어. 마지막까지 웃음을 보여줘. 저